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속적인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또 개인들의 계속적인 매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과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특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이렇게 하락했을 때 바닥에서 잡으려는 그런 어떤 대기 매수자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삼성전자에 있어 가지고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요. 특히 이제 지난 방송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보셨지만은 지난번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에 있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대립적인 매매 관계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사실 외국인과 개인들이 어떤 매매 공방이 펼쳐졌을 때는 10번 중에 8번 이상은 다 외국인들이 다 이겼거든요. 결국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 하락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물량을 샀다가 나중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것을 손절매로 던져버리게 되고, 이 손절매로 던져버리는 물량을 기다렸다가 외국인들이 이 바닥권에서 다시 사가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이런 어떤 이제 패턴들이 나오면서 항상 외국인들이 이기고 개인들은 손실 보고 물량을 뺏기는 이런 어떤 이 패턴들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외국인과 개인들의 이 매매 공방에서 이 개인들의 이 자금 성량은 옛날의 개인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묶여있던 천문학적인 그런 자금들이 정시로 유입이 되고, 여기에서 상당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의 자금 성량은 굉장히 부동산에서 들어온 안정적인 그런 자금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이고, 또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자금 성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은 아직까지도 55%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의 출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도 매도하고 있는 이것은 손절매가 아니고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매도 물량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은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4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영업이익이 6조 원 미치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6조 4천억 원이 지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외의 그런 반응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상승으로 확 전환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4월달, 5월달, 6월달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심리로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국은 그런 1분기 좋은 잠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지금 현재 외국인과 개인 간의 어떤 매매 공방이 지금 현재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의 관점에서만, 이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을 짰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내가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하락을 마감을 하고 주식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숨겨놓은 돈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개인들의 어떤 심적 불안감이 확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식을 해석을 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반대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자기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진 거 아닙니까? 물론 차익 실현이지만 물량을 계속적으로 받아 먹으라고 던지게 되면서 주식이 어느 정도 던지게 되면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추리를 시키는 것은 차익 실현도 있지만은 많이 던져가지고 단가를 더 밑으로 낮춰가지고 개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할 때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어떤 매매의 패턴들을 즐겨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지지만 주가가 자꾸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물량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이걸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5만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수급적인 차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원시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의 추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주가가 시장 충격으로 확 떨어진 것은 상승 추세에서 가지고 어떤 왜곡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5만원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그런 구도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예전에 지난 방송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속적인 어떤 매도 기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강력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알릴 수 있는 징조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의 주가 보다가 삼성전자 회사 내부에서의 어떤 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 눈보다가 더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강력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강력한 이 전염병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충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신성장 문화가 지금 현재는 이제 태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주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군으로도 활발한 그런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은택트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 이런 어떤 부분들도 파생적으로 업종이 분산되어지면서 강력한 시장의 어떤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 차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실적주라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부담감, 실적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 기술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은 굉장한 어떤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 이 실적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섹터들이
계속적인 어떤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을 맺고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분들도 바닥을 잡는 관점에서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은 유효하지만 당장에 딱 들어가 갖고 짧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먹고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 현재는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이나 자금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길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삼성전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흐름과 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금에서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유지를 하시고 일정 부분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 공략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